네, 이번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이죠. 돈선 체크! 돈선 체크! 오늘은 1회 때 인사드리고 늘 영상 속에서만 나와주시다가 드디어 나와주십니다. 자, 김도훈 기자님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123층 수직 마라톤도 직접 하시고 거제 번쩍, 인제 번쩍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오늘은 어떤 현장 다녀오셨나요? 네, 제가 먼저 어디 다녀왔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음식을 사 드실 때 외식, 배달, 비중을 따지면 주로 어느 쪽을 많이 이용하세요? 저 배달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아무래도 집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기가 있다 보니까 배달을 더 많이 시켜 먹습니다. 자, 그러면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실 때는 주로 배달 앱을 그렇죠? 사용하시겠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분은 배달 앱 사용할 때 혹시 불만 같은 건 없으셨나요? 불만이요. 뭐 이렇게 잘 이용하고 있기는 한데 약간의 그 죄책감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배달 수수료가 높다는 기사를 좀 많이 접해가지고 이게 매장에 직접 전화를 해야 하나 아니면은 좀 뭐 방문 포장을 해야 하나 뭐 좀 마음이 무거운? 예,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 배달앱에서 확인한 가격이랑 실제 직접 가게에 가서 먹을 때랑 좀 가격이 다른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바로 이중 가격제라고 합니다. 네. 이게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그런데요. 배달했을 때 음식 가격을 1, 2천 원씩 더 높게 매기는 경우도 많고요.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에서 그렇게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도 소비자에게도 이 부담이 되는 배달앱 수수료 자꾸 오르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배달앱 수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상생 배달앱이 생겼다고 하는데 제가 일일 음식점의 알바생이 돼서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사람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핫플과 핫템을 찾아가는 돈선 체크 김도훈 기자입니다. 제가 이번 주 나온 곳은요, 경기도 안양의 한 먹자골목입니다. 먹거리 물가는 지난달 기준 3.2%를 기록하면서 작년 3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이런 고물가 시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고충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 이 식당 중에 한 곳에서 일일 알바생에 대해서 직접 그 고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험해 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여기 뒤쪽이 아까 여기 있죠. 지금 여기가 큰 길에서 바로 들어오는 길목인데 하나, 둘, 셋, 넷. 맞은편에도 공실 5개. 이 대로변 입구에 있는 상가 5개가 벌써 공실이네요.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일본가? 맞습니다. 예전에는 걷기도 힘들 정도로 바글바글하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저의 1일 일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제가 좋아하는 돈가스 전문점. 과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돈까스 전문점이에요? 네네.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바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 완료. 예전에 체험하는 그 삶의 현장 프로 같은 느낌이 납니다, 지금. 양배추를 이게 얇게 나와야 돼서 네. 살살 빠르게 하면은 아니, 칼로 써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엉성한 거예요? 너무 두꺼워요. 너무 두꺼워요? 너무 더 많이 살살, 두꺼워요. 더 살살. 네네. 착착착착.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훌륭합니다. 딱 이거예요. 양배추 샐러드랑 배추 넣고. 구액 벗어나지 않게 최대한 좀 네. 딱 이 모양대로 담아주시면 그렇게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깍두기는 국물이 없이. 네. 국물을 좀 숟가락을 좀 빼서 잘하시네요. 그래서 해봤다니까. 하고 찍고 있지? 어디 있냐 카메라. 오! 능숙해지셨는데요? 완벽하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픈은 언제 하신 거죠? 저희가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작년 12월 이후로 얼마 정도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매출상으로 보면 20%, 30% 정도 이렇게 완전히 까였고 이제 지금 오픈한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그 전에도 경기가 이제 최악이라고 듣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바닥 밑에 바닥을 본 것 같은 느낌으로 배달 수수료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남는 게 좀 많이 줄어든 상태고 이제 어떠세요? 이제 배달뿐만 아니라 포장까지 수수료를 매긴다고 하고 매기고 있는데 일부 어떻게 더 안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손님들한테 나가던 서비스라든지 그런 거에 나갈 비용을 수수료로 쓰고 있으니까 그게 줄어들죠, 서비스면이. 결국에는 소비자한테까지도 그 영향을 주네요. 그렇습니다. 그 선택지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요즘에는 다 그냥 안 쓸 수가 없게 되고 배달 방식도 다 일정해지고 거기서 수수료를 올려도 사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올리지 말아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걸 안 이용하면 손님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받아들여야죠. 와, 저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금 이용하는 배달 앱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현재 배달앱 시장에서 배조, 쿠팡이츠, 요 3사가 전체 배달앱 시장의 한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 95%나 차지하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거의 압도적이긴 하네요. 압도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럼 그 남은 5% 정도? 그건 뭐예요? 상생 배달앱, 공공 배달앱이라고 부릅니다. 상생 배달 앱. 이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상생 배달앱 이제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 그러니까 업주들이 자영업자들이 내는 부담을 많이 줄여서 상생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손을 잡고 기업들이 만든 배달 앱이라고 합니다. 가장 차이점이 중개 수수료가 2%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민간 배달앱은 10%가 넘습니다. 네. 5분의 1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광고비나 입점 수수료 같은 게 아예 없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확실히 덜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과 서울시가 하는 땡겨요, 경기도와 코리아 경희바이오의 배달 특급, 그리고 진주시, 전주시, 대구시에서 하는 먹개비, 이런 것들이 바로 공공 상생 배달앱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빠진다. 막 들어온다. 11시 20분이 되니까 막 이제 배달 주문이 들어오네요. 새우튀김 2개, 치즈카츠 2피스. 이거는 단품인 거죠, 2피스는? 네, 단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23,000원어치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수수료를 떼고 남는 게 얼마예요? 이거 키오스크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느 정도 빠진 거? 23,000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네. 어느 정도씩 남는 건가요? 자영업자 손에 치는 게. 뱀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정도가 남고 코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선으로 남는데 땡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선으로 제일 많이 남아요. 저게 보통 1,000원, 2,000원 정도는 이렇게 좀 상이하긴 하네요. 이건 한 건당이니까 네. 월 평균 배달 매출 500만 원의 매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장마다 매출이 좀 다르지만 네. 이 민간 3사를 이용해서 하면 약 443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월 평균이요? 네. 근데 똑같이 500만 원 팔았지만 상생 배달앱을 이용하면 490만 원이 남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 더 자영업자의 이득으로 돌아가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많이 남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면 정말 1인 생활비 수준인데. 길가당 50만 원 떨어져 있나요? 한 번도 그런 적은 큰 없었습니다. 돈이죠. 큰 네, 돈이죠.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야. 10건에 한 건 정도 들어오는데 가장 기분은 좋죠. 아무래도 많이 남으니까. 찐이다 이거 표정. 드디어 공공 배달 앱으로 주문이 들어왔는데요. 유미카츠 정식 A, B, 카레카츠 정식 B 3개 주문 들어왔네요. 네. 가까운 데라고 하니까 제가 직접 한번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돈가스가 식기 전에. 다녀오겠습니다. 와, 배달도 직접 네. 다녀오시네요. 거의 배달 주소지 근처 거의 다 왔는데요. 자, 소비자들이 이 상생 배달 앱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기존 3사 배달 앱과 차이점이 뭐라고 느끼는지 제가 직접 소비자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소비자 입장도 굉장히 근데 중요하거든요. 많이 당황하실 것 같긴 합니다. 갑자기 김동훈 기자님이 배달을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약간 긴장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주 따끈따끈해요, 된장국이. 안녕하세요. 네, 돈가스 주문하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일일
자영업자 체험을 하는 JTBC의 김동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된장국 식기 전에 빨리 배달해야 된다고 해놓고 선생님은 이 앱을 어떻게 알고 사용을 하셨어요? 첫째로 배달비가 싸더라고요. 나는 싸게 먹고 또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들한테 이익도 되니. 그래서 다른 앱을 쓰는 이유를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네. 완료. 완료. 다녀왔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를 많이 안 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렇다면 사장님은 상생 배달 앱을 이용하며 바라는 점은 없었을까요? 제가 혹시 이 공공 배달의 관계자들한테 혹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제가 이걸 전달을 할게요. 잠시만요. 아무래도 공공 상생 앱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좀 더 많이 하셔서 이용률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돈가스집 자영업자 사장님의 영상 편지도 전달하고 궁금증도 해결해 볼게요.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은행이에요? 은행에서 배달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요? 이 메시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분이 하신 말씀이 다른 자영업자들이 해주고 싶은 말씀을 대변했다고 저희는 네.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뭐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뭐 더없이 기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는 이용자가 많이 없는 게 현실이고 저희가 좀 더 분발해서 더 많은 분들이 쓸 수 있는 배달 앱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스 광고 그리고 뭐 디지털 전광판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일까요?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1년 사이 상생 배달 앱의 가입자 수는 153% 증가했고 한 달에 한 번 쓰는 소비자도 262% 늘었습니다. 은행이 왜 이 사업을 하지? 라고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희 스튜디오에 계신 권혁수 앵커나 김하은 아나운서도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은행은 기본적으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공헌 활동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땡겨요라는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사는 사람도 좋고 파는 사람도 좋은 우리 모두가 좋은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의 소망이고요. 디지털 시대에 모두가 유익한 그런 서비스로 거듭나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돈선체크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배달앱 수수료의 자영업자의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생 배달 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낮은 수수료와 빠른 정산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력이라는 상생의 가능성은 보여줬지만 아직 낮은 시장 점유율과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확보라는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배달 생태계를 만드는 열쇠는 플랫폼 기업의 노력과 함께 현명한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현장에서 돈선체크 김도훈입니다. 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야, 직접 이용하는 고객 또 이용하는 업자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상생 배달 앱을 체험을 하고 오신 건데 이건 진짜 좋았다 싶었는데 영상에 담기지 못한 게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가 마케팅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 있는데 데이터요. 고객들의 맞아요. 데이터. 자, 제가 만약에 보쌈집을 운영을 해요. 네? 권혁수 님이 주문을 하고 김하은 님이 주문했는데 사실상 이름은 몰라요. 몇 동 몇 호에 사는지만 알지. 몇 번째 주문인지도 모르고 이분이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네. 근데 권혁수 님은 보쌈의 밑에부터 오돌뼈를 싫어하셔. 몇 번 컴플레인도 넣으셨어. 네. 그거 먹다가 이가 나갔대. 그러면 권혁수 님이 오돌뼈를 없는 부위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정보를 제가 알아야죠. 계속해서 오돌뼈를 보내드리면 제 가게에서 보쌈을 하시겠습니까? 드시겠습니까? 점점 안 먹게 되겠죠. 그쵸. 그렇죠. 네. 손절하시겠죠. 네. 그리고 이도 점점 없어지고요. 먹을 때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죠. 네. 그리고 이에 좋은 부드러운 계란찜 서비스도 하나 드릴 수 맞습니다. 있고. 아, 그쵸. 야, 이 고객서 데이터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줄은 이걸 몰랐네요. 사실 민간 배달의 3사는 돈을 받고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걸 알려면 또 돈을 또 내야 되는군요. 이 공공 상생 배달앱 땡겨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 배달 앱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확실히 배달비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어요. 이 땡겨요 같은 경우는요, 지역 상품권, 지역 화폐를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고, 지금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13개 자치구에서 전용 상품권을 팔고 있어서 15%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친구들이 놀러 온다, 배달 음식 한다, 그러면 10만 원어치 시키면 8만 5천 원. 우와. 같은 돈이면 풍성하게 먹던지 맞습니다. 아니면 같은 메뉴면 더 저렴하게 먹던지 맞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이렇기 때문에 소비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점이 이렇게 많고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배달 앱인데 사실 저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김도훈 기자 덕분에. 널리 퍼져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이 공공 상생 앱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전국 단위 서비스도 되지 않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지 않다 보면서 외면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정부가 나섰습니다. 다음 달에 650억 원을 들여서 이 상생 배달 앱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야, 650억 원이요. 어떻게 지원하냐? 네. 소비자들한테 10,000원짜리 쿠폰을 막 꽂아줘요. 이런 식으로 시장의 매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야, 이건 어디서 우리가 다운을 받아야겠죠? 다운로드를 받아야겠죠? 아마 다음 달 되면 이 할인 쿠폰 주는 행사 어떻게 진행될지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 우리 장르가 뭐니? 우리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모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지에 딱 맞는 자세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부자 되세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취지에도 딱 부합되지 않습니까? 그쵸. 네.